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앙위원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제도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했고 오늘 중앙위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조직상부총장을 맡고 계신 소병훈 중앙위원의 성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 제적 중앙위원 648명 중 35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중앙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계신 이해찬 당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8월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위원회 회의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당의 미래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꼭 결정해 주셔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인 특별당규 제정과 그에 연동된 당헌 개정을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공천룰 확정 전 권리당원 투표가 유효 투표를 넘겼습니다. 이번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우리 당이 민주적 정당 운영 체계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갖춘 시스템 정당으로 발돋움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최종 결과는 잠시 후에 이루어질 중앙위원 여러분의 투표 결과와 합산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공천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진행하여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60년 정당 역사상 가장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중앙위원 중에는 지방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책임지는 전국적 국민정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재점검하여 공은 키우고 과는 줄여 지역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튼튼한 나무가 모진 바람에도 견디는 것처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제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사상 첫 만남이 성사됐고 미국 대통령이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으며 2, 3분으로 예상된 회동은 일시간 단독회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백악관 초청도 받았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었음에도 어제 회동이 성사된 것은 역사상 가장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이 북미 정상 간
신뢰가 결합되어 가능했습니다. 이제 북미 협상이 2, 3주 내에 본격화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제4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통 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당이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천도를 확장하는 중앙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님 감사합니다. 상임 고문님을 대표해서 김원기 상임 고문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의 중추인 중앙위원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에 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반성하고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느냐, 그 말씀 몇 마디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음 총선과 대선 승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초월해서 이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참 엄중한 결정이 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느 선거와는 달리 우리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필승을 우리가 모든 당원들이 다 다짐하는 이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얼마 전인가 20년 집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하니까 제 말씀도 또 시비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마당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국운이 달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유일한이 민족이 갈라져서 이렇게 참 서로 동족 상장까지를 하는 이러한 그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 적대관계 속에서 이렇게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미 세 정상의 극적인 모임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집권을 하면서도 우리끼리 내부 분열로 인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는 그 세력한테 대권을 뺏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 국민이 고통을 겪는 이러한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돌이켜서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추앙받고 있는 정말로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 다 그 집권 후반기에 좀 딴 반대당으로부터 반대를 받아서 내임덕을 겪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선출해준 여당의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비판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집권 후반기를 거의 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속에서 대통령을 마감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국민들의 지지도가 너무나 저조해가지고 결국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한테 정권을 뺏기는 이러한 비극을 겪음으로써 얼마나 우리 역사에 큰 손실을 겪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반대당에 의해서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당의 야심을 가진 그런 자기 당 소속의 정치 지도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치를 할 수 없었던 이런 비극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두 분 대통령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때 우리 내부로부터 그런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당은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다시는 이런 우리가 지난번 집권했을 때 겪었던 그러한 비극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